저는 지금 국회 잔디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화면에서 보시면 제 뒤로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곳에서 11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팀 이기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예. 안녕하세요. 오전 내내 여기 있었죠? 네, 지금 뭐 4시간 넘게 갇혀 있습니다. 네, 갇혀 있는 겁니까? 네. 아니,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일반인들도 오늘 이 취임 선서 의미 있다고 보고 많이들 모이셨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3년 전에 네. 그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을 때는 아예 그 국회 경내가 통제가 되고 비표가 있어야만 들어왔거든요. 잔디광장에서 취임식이 열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본청 건물 안에서 열리다 보니까 잔디광장은 개방이 됐었고 많은 시민들이 네. 또 이곳에 큰 스크린이 2개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산책 겸 해서 찾아와서 네. 취임 선서를 함께 즐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커피를 들고 그 네. 취임 선서하는 장면을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럼 취임 선서는 11시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 시간이 1시 다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럼 이재명 대통령 뭐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가 끝나고 청소 노동자분들을 격려를 했고요. 국회 방호 직원들, 우리 내란의 밤을 함께 지켰던 방호 직원들을 또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청 바로 옆에 있는 한옥 건물 그 접견 장소죠. 사랑제로 이동을 해서 지금 오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응하면서 오찬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인사가 민주당의 박찬대 대표 대행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천하람 개혁신당 권한대행, 대표 권한대행 등 야당 대표들도 다수 참석을 해서 한 8명 정도가 함께 오찬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뭘 먹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오늘 메뉴에. 네. 그래서 비빔밥으로 모두가 이게 잘 어우러지게 섞이자라는 의미로 비빔밥을 했다고 하고. 통합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재료는 전국 8도에서 재료들을 수급을 해서 오늘 비빔밥을 같이 먹고 있는 걸로 네. 알려졌고, 지금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시간째 지금 오찬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 초청이었고 지금 이기주 기자 얘기로는 여야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비빔밥을 네. 먹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1시간째 먹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거기서 한마디씩 하다 가니까 그게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본격적으로 한 지는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거는 그 취임 선서하고 나서 국민께 네. 드리는 말씀 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야당 대표들에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예.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악수 일부러 안 한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요. 예, 네. 그 앞줄에 왼쪽에 이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대행이 앉아 있었는데, 가운데 입장하는 통로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가 앉아 있었고 서서 이제 박수로 환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과 악수를 했고, 돌면서 보이는 민주당 의원들과도 악수를 하면서 아마 못 본 것 같아요. 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랑 천하람 대행을 못 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로 무대로 올라간 다음에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올라갔더니 보인 거군요. 예, 네. 맨 앞줄에 앉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못 봐서 악수를 못 한 거지 오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취임 선서 끝나고는 내려와서 제일 먼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아니, 비빔밥까지 먹으면서 통합을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일부러 악수를 안 한 걸까 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예. 저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취임사라는 표현을 안 썼더라고요. 예. 오늘 취임 선서라고 했잖아요. 예. 평상시와 다릅니다. 통상의 경우와 달라요. 좀 약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8년 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약식으로 진행을 했지만 그때는 이제 취임사를 언급을 하면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건 취임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당선 인사식에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는 아마 7월 17일 재헌절에, 지금은 뭐 가칭으로 임명식이라고 명명이 돼 있는데, 국민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임명해 주셨다라는 의미의, 또 재헌절이니까 헌법을 제정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헌법 수호를 함께한 국민들과 함께 행사를 제대로 해서 그때 본인이 이제 취임사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이번에 대선을 치르게 된 경위에 모든 과정에 국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행사로 재헌절에 헌법 수호의 의지를 또 다지면서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갖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기주 기자가 임명식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이름은 바뀔 수 예, 있다 바뀔 수 얘기를 있습니다. 했는데 예. 이게 취임하고 임명하면 주체가 다르잖아요. 예. 취임은 내가 취임을 하는 거고 임명을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임명을 한다 이런 건데 국민이라는 말을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써왔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그 취임 선서라고 하는 그 취임 인사말에서도 국민이라는 단어를 42번 언급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과 함께하겠다, 국민 주권 정부다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이고요. 첫 번째로 강조한 게 그 번호를 따라서 했는데 첫째 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오늘 그 취임 선서장에 오기 전에 현충원을 들렀을 때도 방명록에 적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명록에 국민을 3번을 언급하면서 적었거든요. 네. 거기서 강조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오늘 첫 번째 취임 선서에서 한 것 같고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오찬이 끝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네,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랑제 밑으로 네. 걸어 나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걷는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네, 예.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모습 보이고 있고 뒤에 보니까 천하람 의원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예.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늘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잘 모시겠다,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뵙겠다, 이제 네. 인정하고 협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바로 면전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등 처리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바로 쓴소리를 했거든요. 그게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협치의 험난한 앞길을 좀 예견한 한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에서는 천하람 대행은 보이는데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모습은 화면에는 아직 안 잡히고 있네요. 네, 오찬에 뭐 참석한 걸로 알려졌으니까요. 함께 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국회 사랑제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을 하고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이제 국회를 빠져나가면 이게 뭐 정식으로 대통령 취임식을 막 평시에 한 5년마다 하는 대선처럼 막 성대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처럼 내려서 뭐 카퍼레이드를 한다든지 하는 일정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을 해서 바로 보고를 받고 첫 번째 업무 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기 대선으로 당선이 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바로 예, 업무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리고 당선이 결정되자마자 바로 대통령의 업무를 시작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자리를 하고 있던 대통령실 직원들, 참모들 그리고 내각 장차관들과 함께 일단은 당분간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동거네요. 예, 불편한 동거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그리고 국무총리를 일단 지명을 해서 국무위원 제청을 받아서 임명을 하면서 내각은 조금씩 구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국회 도서관 앞으로 서행을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국회를 빠져나가면 바로 좌회전을 해서 서강대교를 탈 것으로 보이고요. 서강대교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가다 용산 집무실로 빠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이 있습니까? 곧바로 대통령실에 가서 뭐 어떤 업무를 한다 이렇게 예정돼 있는 일정이 있어요?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일정은 없는데요. 앞선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일단 업무 보고를 약식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인선 발표를 먼저 합니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까지는 뭐 발표가 될 걸로 알려졌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국정원장과 경호실장 발표까지 본인이 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때.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경호실장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본인이 국무총리는 임명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리곤 있어요. 그래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발표를 하고 또 본인이 대통령이 그동안 서명하지 못해서 지금 6개월 넘게 미뤄져 있던 업무들을 일단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인선 얘기를 했는데 거론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벌써. 예. 예, 뭐 발표가 나오지 않아서 일단 뭐 그렇게 거론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국무총리에는 김민석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태고요.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총괄 상황실장이었죠. 강훈식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갈 것이다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실장에는 비례대표인 위성락 의원,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했었죠.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에는 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역시 비례대표인 선대위 대변인을 했던 강유정 의원이 갈 거다라는 유력설이 돌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나와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유력설이 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모 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슬쩍 물어봤는데 예. 부인은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던데요. 예, 그리고 일단 발표가 돼봐야죠. 오전에 네. 앵커님 옆자 예. 왼쪽 좌측 자리에 앉아 있던 김병욱 전 의원이 예. 앉아 있었거든요. 김병욱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아주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본인이 답변을 하셨어요? 방송에서 답변하진 않았는데요. 카메라 꺼진 뒤에 나눈 얘기는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 기자들이 대답을 안 할 때는 보통 그렇다는데 저희가 발표가 되면 그거는 다시 그리고 한번 아까 말씀을 출연 드리도록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용산 쪽 방향으로 급하게 달려가신 거 보니까 특종입니까? 이기주 기자 특종이에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네.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보니까 오후 2시 반 정도에 인선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취임식이 그때보다 조금 빨랐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인선 발표도 조금 뭐 빠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근데 지금 그 창문을 내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도에 나와 있는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손인사를 하는 장면이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당시에 3년 전에는 여기서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 취임식 끝나고 내려서였나요? 잠깐 인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차량 속도가 좀 빠르고 바로 용산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용산으로 이동을 해서 첫 업무는 전체적인 개괄적인 업무 보고를 받는 게 받고, 되는 거고 예, 그 이후에 인선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될 걸로 보인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1시 7분이거든요. 네. 저런 속도로 이동을 해서 하면은 8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선 발표를 했던 2시 반과 비슷한 시간대에 국무총리 내정자를 발표를 할 것 같고요. 비서실장을 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거론되는 분 대부분이 현직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보궐선거도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직 사퇴서를 냈다 수리 바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궐선거도 바로 치러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모습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오찬을 마친 뒤에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창문을 내리고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곧바로 오늘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을 하게 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바로 이동을 해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업무가 시작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봉황기가 2달 만에 다시 개제가 됐기 때문에 개항됐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현직으로 존재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업무 보고를 하고 그동안 공백이 길었던 국정을 일단 개괄적으로 챙기고 또 뭐 1호 지시가 뭐냐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신설을 1호 지시로 내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1호 지시를 어떤 걸로 내릴지도 상당히 관심이에요. 워낙 민생과 경제 회복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오늘 또 발표까지 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보면은 가장 강조를 한 게 지금 이기주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민생과 경제 회복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1호 지시가 경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그런 많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나오기는 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네. 서강대교 남단에서 서강대교를 올라타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서강대교를 올라가면 차량이 속도를 낼 것이기 때문에 뭐 1시 반이면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을 할 것 같고요. 바로 업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무실로 계속 용산 대통령실을 쓰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오늘부터 바로 아마 청와대는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로 제가 취재가 됐었는데 한 2달 정도,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8월 초나 광복절 무렵까지는 용산을 일단은 쓰다가 청와대로 들어갈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취임 100일을 청와대에서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이기주 기자 얘기는 용산 대통령실 내에서 계속 직무를 보는 건 아니고 청와대로 옮겨가는 계획을 옮겨서 가지고 있다. 청와대에서 네. 취임 100일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관저는 어떻게 됩니까? 관저는 일단은 당분간은 역시 관저도 한남동 관저도 그대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개항의 아파트 사저를
며칠간은 쓰다가 신속하게 관저 리모델링을 마치고 관저로 이동했다가 청와대로 들어갈 때 그때도 다 같이 이동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기존에 있던 장관들은 업무를 계속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괄 사표를 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일괄 사직서를 내긴 했는데 장관들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 장관들이 국정을 챙겨야 되는 실무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뭐 일부 사표를 수리할 수는 있겠지만 장관들의 당분간의 유임도 예상이 되고 오늘 김민석 내정자로 알려져 있는 총리 지명자에게 권한이 부여가 되면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지명자가 국무위원 제청을 해서 이제 내각을 순차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내각을 꾸리게 되는 거죠. 지금 화면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서강대교 넘어가고 있는 넘어갔어요. 거죠. 지금. 그래서 넘어가고. 강변북로를 타는 네. 진입로입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기주 기자하고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제 옆에 한 분이 오셔서 제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에 같이 잡히고 네. 있나요? 지금 옆에 너무 오래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그 자체도 행복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오늘은 다 기분 좋은 날 아니에요. 기분 좋으시기 때문에 괜찮으십니까? 그렇죠. 네. 네. 취임 선서 참석하셨죠? 네, 참석했어요. 어떻게 그리고 보셨습니까? 특히 네. 이기주 기자를 여기서 뵈니까 날리면 바이든 생각나네요. 네. 그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 네. 그러한 것들이 축적돼 가지고 MBC의 공정한 정의로운 보도가 축적돼 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물러가고 정권 교체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주 기자도 공로가 있죠. 공로는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주시고요. 어떠셨습니까? 어젯밤 오늘까지 어떤 느낌이 많이 드셨어요? 글쎄요, 우선 어제 저는 38일 만에 와서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저녁 10시부터 자서 아침 6시 반까지 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표 네. 방송도 모르고 저는 꿈속에서 대통령 된지도 몰랐는데 제 딸한테 누가 됐니? 했더니 이재명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그냥 될 줄 알고 당연히 될 줄 알고 주무신 거예요? 저는 무슨 네. 큰일이 있으면 잠을 자지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낙선할 때도 자고 새벽에 가서 말씀드렸고 당선됐을 때도 자고 또 새벽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취임식을 보면서 제8자가 얼마나 기구하면은 세상에 국회 로텐다 호텔에서 한 300~400명 모여놓고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걸 2번째 참석한 거예요. 문재인, 이재명. 탄핵 이런 때마다.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 그걸 다짐했습니다. 취임 선서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가장 많이 드셨습니까? 우리 역사와 국민이 참으로 위대하다. 어떤 경우에도 새 대통령은 또 앞으로 영원히 계엄 없는 반란 안 하는 그런 대통령이 와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런 국회 로텐다 호텔에서 취임하는 이런 것은 이번으로 끝내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니까 오늘 취임식이라는 말 쓰지 마라, 취임 선서라고 해서 굉장히 약식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재헌절에 뭐 이름은 바뀔 수 있다고 이기주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국민을 만나겠다 뭐 이렇게 밝히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고 네. 실세도 아니고 곁세입니다. 곁다리. 그러니까 내용은 잘 모르지만 네. 보도는 그렇게 났더라고요. 아, 보도는 그렇게 보셨다. 예, 어떻습니까? 임명식이라는 말 어떻게 보세요? 국민이 임명한다는 것을 강조하셨겠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링컨 대통령이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브 더 피플이다. 국민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 정부를 국민의 정부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화면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에 인수위 없이 시작을 하잖아요. 국정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의원님. 이런 경우에 대통령실로 간다. 어떤 업무부터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강조를 했지만은 민생 경제 최역점을 두시겠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경제 비상 대책회의 이를 구성해서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후보 때부터 국민이 가장 불안한 게 뭐냐. 국제 신인도를 위해서도 미국 백악관에 있는 경제자문회의를 같은 것을 구성해서 자문위원장을 이현재 전 부총리 같은 분을 영입해서 임명하자. 그러면은 국제 신인도나 우리 시장이 또 우리 국민들이 일단 안심을 하게 될 거다 했는데 사실 저도 몇 번 만났는데 이현재 부총리가 캠프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니까 일본으로 가셨어요. 그러나 후임 위원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참 좋겠다. 국제 신인도, 시장, 장악력. 그래서 제일 문제는 저는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장이 누가 되느냐 이런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나눠보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혹은 뭐 이런 인선의 실세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셨습니까? 그걸 얘기를 안 나눠봤다 하면은 네. 제가 진짜 허세고 나눴다 하면은 좀 네. 과시고 답변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거 또 경제적인 거 이런 걸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어떤 자문기구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물이 경제를 좀 총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봐요. 네. 미국 백악관에 경제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위원장이 서머스 전 재무장관, 전 하버드대 총장 이런 분이 하셔가지고 쭉 경제를 이끌어주고 자문 역할을 해줬는데 우리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해줘야 되고 특히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 과정에서 파퓰리즘에 젖어 있는 그런 공약도 나왔을 거예요. 이런 것도 잘 정리해서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위원장해서 2달간 활동했잖아요. 그러한 것을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특히 경제부총리 같은 분은 좀 리더십이 뚜렷해야 돼요. 공무원 경제부처를 장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국제 신인도도 우리나라 시장도 경제정책도 여러 가지로 갖춘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을 천거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제가 있었던 국정원장도 국제감각도 국내 정치는 하지 않지만은 국내 감각도 특히 대북 문제나 리더십이 뚜렷해야 돼요. 경제부총리나 국정원장은 리더십이 있어서 그 조직을 장악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이원에서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곧 용산 대통령실에 예. 도착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강변북로를 예. 타고 한강대교 쪽으로 빠져서 지금 이미 용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용산 그 가족공원 근처까지 와 있거든요. 지금 차량이 그 신용산역 방향으로 튼 걸로 보이는데 바로 용산 대통령실에 1, 2분 아니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식하고 2시쯤 청와대에 도착하시면은 사전에 비서실장 수석들은 임명돼 있으니까 제일 첫 업무를 임명장을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조직이 돌아가니까. 지금 김민석 의원을 총리로 임명했지만은 내정. 거기는 내정했죠. 네. 맞아요, 의원님? 저는 맞는 것으로 봐요. 네. 오늘 저 잠깐 만났어요. 뭐라세요? 내가 청문회 때 가만 안 두겠다 했죠. 조금 전에 이제 그림이 나온 게 이게 용산 네. 대통령 집무실 본관 1층 입구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용산 기다리고 있는 거 차량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그 미군
그쪽 공원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면 12번 문인가 그쪽으로 들어오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그 도어 스태핑이 열렸던 그 장소거든요. 네,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다시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이기주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 오랜만에 분주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뭐 이제 업무를 또 새로 시작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집무실부터 여러 가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공간들이 6개월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들에 대한 정비를 그동안 했다고 하고요. 특히 경호처가 그동안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체포 저지부터 네. 해서 그동안 뭐 여사 관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경호처가 그동안 김성훈 경호처장이 물러나면서 쇄신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안에서. 그래서 경호처도 쇄신을 하고 이제 새 대통령을 맞는 일신하는 기회를 삼았다고 하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경호처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기주 기자가 경호처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정말 말이 많았잖아요. 경호처에서 늘 국가 원수에 대한 안위에 대한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기강도 세야 되지만 충성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란 수괴를 끝까지 보호한 김성훈 이런 사람들은 물론 쳐내야 되지만 완전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인선을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은 하는데 업무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이제 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뭐 이 정도는 임명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빅3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 그 핵심 주요 인선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장도 사실상 내정됐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서 발표하고 싶은데 네. 못하겠으니까 안 해야죠. 지금 뭐 지명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인수위가 없이 업무를 바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임시 조직을 만듭니까? 어떻게 업무를 시작을 해요? 지금 국정원장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통과가 돼야 임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장은 제가 경험하면은 제가 이 MBC 뉴스 외전 네. 끝나고 임명을 하니까 제가 MBC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표를 하면은 그 청문회 하는데 약 한 달 이상이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국정원장의 경우는 국정원에는 출입을 안 하고 다른 사무실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죠. 그리고 총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무실에서 또 강요들을 장관들을 추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서실장은 청문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오늘 임명장 받으면 그 순간부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달릅죠. 앞서서 이기주 기자가 얘기를 할 때 지금 현재 장관들이 있잖아요. 일괄 사직서를 냈다고는 하지만 그걸 다 받아들여서 업무가 중지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동거가 한동안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장관들도 이미 손을 놓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불편한 동거까지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차관 위주로 업무를 시작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마 차관을 먼저 임명해가지고 그 차관들이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려면은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한두 달.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국정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물러가는 장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신임 차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뭐 경제 외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미국과 뭐 통상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뭐 기재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이런 차관들을 먼저 인선을 해서 업무를 좀 이렇게 속도를 붙일 그렇게 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아니 국정 경험이 많으시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옆에 김재경 기자가 그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여의도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오찬까지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용산 대통령실 오랜만에 분주해졌고 대통령을 맞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 이런 얘기를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뭐 일정이 있습니까, 김재경 기자? 오늘 일단은 예. 오전 새벽 6시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중앙선관위에서 당선증을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리 이제 수령을 하면서 그다음부터 임기가 시작된 거고 지금 오전 8시쯤에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저기 그 합참의장이었죠. 합참의장으로부터 군통수권 이양에 대한 1차 보고를 받았었잖아요. 지금 군통수권 이양이 된 상태인데 좀 더 자세한 추가 보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박지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후 2시에 인선이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요직들 인사들이 이제 인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인선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뭐 자세한 일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대통령실을 지금 일단 한남동을 쓰는 거, 용산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석 달 정도 뒤에 이제 청와대로 이제 원복을 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이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수차례 밝히셨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래서 근데 이제 관저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관저도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살았던 관저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빈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옮길지 그것에 대한 이제 자세한 보고도 받을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집무실은 어디에 쓰는 게 맞습니까? 집무실은 청와대로 가야죠. 가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실은 국방부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이권을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관저는 한남동 공관을 당분간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천 계양에서 출퇴근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임금이나 국가 원수가 출퇴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긴 했잖아요.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네. 한남동으로 갈 때 네. 제가 제일 반대한 게 그거예요. 최소한 경호처장 지내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움직이면 교통을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대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그 20분 가는 거리를 4시간의 교통 흐름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청와대 집무실로 옮기면서 관저도 옮겨야 된다. 그 좋은 청와대를 두고 굉장히 안전한 곳이에요. 드론 공격도 요새가 돼서 안 돼요. 그런데 바보짓 해가지고 지금 그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한남동 관저 같은 경우는 그 뭐 특혜 의혹 뭐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예. 목걸이도 전달했다는 것 아니에요. 백도 밖으로 가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21g인데 우리가 법사위에서 많이 따졌어요. 네.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존재하는데 시민들 하루에 몇 시간씩 교통 통제당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청와대로 집무실도 가야지만은 함께 관저도 옮겨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김재경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취임 100일은 청와대에서 맞을 거다. 뭐 네. 석 달 안에 간다. 그 네. 얘기가 뭐 그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사실 저희도 이제 그 여권 관계자들한테 취재를 하다 보면 아까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인천 계양에서 출퇴근하려면 올림픽대로를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엄청난 부담이 그렇죠.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당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써서 사용했던 관저에서 또 살자니 거기 이제 보안 문제가 비인가 업체들이 수리를 했고 거기에 수많은 특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기도 지금 애매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보면 경호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서울의 복수의 장소를 대상으로 어떤 지금 보안 점검을 미리 맞춰놓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몇 군데 후보군을 정해놓고,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통령에서 도착을 했으니 이제 자세한 보고를 받아보고 이제 의중을 파악하고 결정을 해서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래 전이지만 4.19 후에 장면 내각, 장면 총리는 지금의 롯데호텔, 반도 호텔에다 집무실을 두고 거기에 숙소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개항에서 출퇴근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한남동 공간으로 옮길 수 없다고 하면은 가까운 거기에 숙소가 마련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는 시작을 하지만 청와대로 옮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관저에 대해서는 보안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그렇죠. 경호처에서 선정을 할 거다.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냈고 이 대통령이 수리를 결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잘하신 겁니까? 네. 그러면 업무 보고를 처음에 가게 되면 업무 보고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관들이 업무 보고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장차관들 차관도 지금 다 예. 했다고 그러는데 네. 대통령이 업무 보고 받는 것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합참의장으로부터 군수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고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봐요. 무슨 뭐 통상 문제나 서민 경제 이런 문제가 급하지만은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인선 발표가 있다라고 김재경 기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거론되는 유력 인사들 누구누구입니까? 사실 지금 예. 뭐 오전부터 어제 밤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죠. 확정은 안 됐지만 뭐 내정이 됐다. 뭐 지금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대표적인 인사 이제 김민석 의원. 이제 초기 국무총리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내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심을 쏟았던 게 이제 비서실장이잖아요. 비서실장에는 이제 강훈식 의원이 이제 유력하게 또 검토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보면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꾸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당에서 손발을 맞췄던 이제 핵심 인사들 위주로 이제 인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다른 걸로 끊겼는데 김민석 의원을 취임식에서 만났어요. 제 앞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웃어요. 내가 청문위원회 꼭 들어가서 당신 낙마시킬 거야 했더니 제발 봐달래요. 그리고 네. 강훈식 의원은 저한테 와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너 잘할 거야. 라고 했는데 두 분은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취임식에서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 원내대표 나오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인사 물망에 온 사람들이 열심히 인사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말이죠. 어제 저녁까지 총리 확정이다 해가지고 계속 지라시에 나오는데 저는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본래 모든 인사를 네. 저는 많이 해봤잖아요. 네. 지라시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전화를 네. 안 받으면은 됐으니까 그러나 받으면은 자꾸 굴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김민석 의원은 32살 때 김대중 대통령이 픽업해서 바로 영등포 을구에서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또 그 사이에 좀 시련도 있었어요.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호흡을 잘 맞춘 케미가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선정 잘 됐다 이렇게 보고 강훈식 의원은 사실 어떤 게 보면은 찐명이 아니에요.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개파색이 없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없어요. 강훈식 의원. 저랑 같이 옛날에 좀 활동을 했는데 사람이 참 좋고 인상도 좋고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도 잘할 거다. 내가 많은지 가르쳐줘야죠. 경험 있으시니까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셔야죠. 해야죠.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이 나이에 뭘 하겠다 쫓아다니면 후배들 보기도 부끄럽고 국민들한테 추하게 보이잖아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진짜 네.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대통령으로 성공시킨 비서실장으로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특사로 그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난 3년간 1700여 번의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쫓아내고 이재명 띄우고 정권 교체를 부르짖었는데 제 소원은 됐어요. 제가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안 되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5년 중 지금 하루밖에 안 됐는데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1835일이 남아 있어요. 하루밖에 안 됐는데. 5년이 그렇게 됩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네. 언론에서나 야당에서 국민들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1년은 한이면 기간을 가지고 가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회에서 여야당 대표와 국회의장 오찬을 하시고 용산으로 가신 것은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이다. 저는 아니 그렇게 봅니다. 언론들이 주목을 했어요. 네. 오찬을 누구랑 할 거냐. 네. 보통 보면은 과거 전직 대통령들 중에는 국무총리랑 하는 경우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그렇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국무총리 대행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하고 오찬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그게 통합, 여야와 같이 협치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국민 통합 없는 민생 경제 없습니다. 남북 관계 없습니다. 민주주의 회복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게 뭐예요? 정치를 망쳤잖아요. 보수와 진보 양 날개가 날아가야 되는데 진보는 그냥 싸그리 갈아뭉개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함께 가자. 협치를 하자. 이 메시지가 오늘 가장 언론에서도 우리 국민들도 크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가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아니 저희 뉴스회전 고정 패널이셨잖아요. 정치 고수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아니 그런데 어제 뉴스회전도 네. 이제 6월 10일 지나면은 네. 고정으로는 안 할게요. 제가 방송 이제 그만해야 돼요. 갑자기 방송 은퇴 선언을 여기서 하시면 아니 어떡합니까? 제가 3년간 네, 1700번 이상을 했다니까요. 네. 그것은 제가 혹시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자리 가시는 거 아니요. 아닙니까? 윤석열 죽이기, 네. 이재명 띄우기, 정권 교체.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김대중 대통령처럼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협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서서 김문수, 이낙연 이 사람들 비난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줄이겠다 이거죠. 네. 줄이시더라도 저희 방송은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아, MBC 안 나가면 나갈 데가 없어요. 아니 사실 어제 의원님 성함이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일 저희 방송 나오시는데 안 나오시면 총리 가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오셨습니다. 아니 저는 총리를 하더라도 나와요. 네. 아니 그러면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강훈식 의원 모두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총리를 좀 다르게 발탁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인선에 대해서 좀 심심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도 같은데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네.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은 대통령 선거 전에 공개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국 인사가 통합입니다. 그래서 김대중의 길을 이재명이 가고 있는데 김대중처럼 해라.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가 왔는데 이해창 캠프에서 이해창 후보를 도운 이규성 전 재무장관을 모셔다가 재무장관, 이현재 금감원장을 모셔서 이분들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게 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수석, 김중건 비서실장, 전두환의 민정당 출신인 물론 그분은 일찍 왔죠. 선대위원장을 했지만은 이종찬 국정원장.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중앙정보부의 강인덕 국장을 영입해서 그분이 입에서 햇볕 정책이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이 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특히 우리 동교동계에서 권노갑 고문 등이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비서실장과 국정원장, 국무총리 이걸 이제 탑3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비서실장도 국정원장도
이 권력기관 여기를 전부 전 정권 민정당 사람들을 시키면은 우린 뭐냐 하면서 당시 조승영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라. 제가 대통령께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건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이렇게 해야 통합되고 IMF의 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따른다. 그래서 옳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인사를 해서 김대중의 길로 와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면은 김대중이 성공했던 그런 대통령의 길로 가도록 저는 충고를 하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저도 잘 될 수가 있어요. 아, 6월 10일부터 좀 방송을 줄인다고 하시니까 뭐 다른 게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이라고 해서 국회 사랑제에서 있었던 오찬 화면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찬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정당 대표들, 여야 대표들이 함께 참석을 했고 비빔밥을 먹었다고 하죠. 네. 사실 그 지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 취임을 보면 그때는 이제 오찬은 같이 하지 않고 문재인 이제 전 대통령이 각 야당 당사를 방문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새누리당 국민의힘 새누리당 당사였고 뭐 여러 당사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만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오찬은 이제 당시에 청와대로 가서 이제 했었는데 아까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오늘 이제 총리 대행이다 보니 이제 오찬은 같이 진행을 안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아까 그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첨언을 좀 하자면 이번에 그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따랐던 수식어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클릭 그리고 이제 중도 확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행보를 좀 보더라도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인사였죠. 이석연 전 법제처장 영입했었고, 뭐 김상욱 의원이나 뭐 허은하, 김용남 전 의원 등 영입한 걸 보면 이제 앞으로도 국정 운영을 하면서 이제 중도나 이제 보수 인사들을 적극 영입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오찬도 팔도강산에서 나온 특산물로 다 비빔밥 가져왔다면서요. 맛있게. 팔도강산. 네. 네. 잘한 거예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렇게 여야 대표들 다 모여서 오찬을 하면 지금 분위기는 웃는 분위기인데 어떤 얘기 많이 합니까? 오늘은 덕담만 합니까? 아니면 오늘도 가시도친 얘기도 합니까? 어때요? 아니 네. 정치 고수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 던지면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대통령들이 특히 당대표만 상당히 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원내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원내대표들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불러서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성동도 좀 달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정치예요. 근데 여야 모두 원내대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바뀌죠. 네. 바뀌지만은 네. 또 바뀌면은 바뀐 사람 또 부르고. 아, 저도 일단은 모여서 이명박 네. 대통령이 정치를 못했지만은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사실 부산 그때 엑스포인가 하는데 외교부 장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성한 수석 외교부 장관을 빨리 해주라. 그래서 제가 약속했죠. 하자만 없으면 당장 해주겠다. 해줬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처럼 좌파, 진보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보지도 않는다 하고 끊어버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만나자고 해도 안 하잖아요. 이런 것이 문제였는데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산뜻하게 출발하는구나.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부와 국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통령이 국회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협조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은 거대 야당에서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뭐 뭐든지 속도를 내면서 막 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잖아요. 국민의힘이 선거 기간 내내 공격을 했던 것도 그 부분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오후 2시에 네. 우리 법사위가 열립니다. 오늘이요? 예.
오늘 열려서 지금 사전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방송 좀 그리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대법원 증언하는 30명 이걸 의결해서 본회의로 넘기자라고 해서 저는 가서 반대할 거예요. 저도 사법개혁 해야 돼요. 검찰개혁 해야 돼요. 법조 3년. 지금 김현장 같은데 이번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혁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서로 완급이 있는데 오늘 새로이 출발하는데 사법부에서 그렇게 강력 반대하는 문제를 꼭 오늘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새 원내대표가 13일 날 선출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대화를 해보자. 당사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이재명 대표 제가 그 얘기하면은 예. 저 강경파들이 박지원이 또 저짓한다 하고 비난하지만은 그거 상관 안 해요. 할 말은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더 해야죠. 아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 후보 시절에 대법관 직원이라든지 비법조인을 대법관에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후보 때의 그 굉장히 와전되더라고요. 분명히 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아니 대법원장 탄핵 청문회나 네. 탄핵 문제에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라 했는데 그렇죠. 네. 플로어 소위 의원들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버리더라고요. 해버리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윤여준 위원장한테 얘기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선후 완급이 있고 오늘 안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럽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하지 말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좀 급하게 하지 말고 오늘은 좀 좋은 날 아니에요. 또 협치를 하겠다고 네. 대통령께서 저렇게 비빔밥으로 식사를 한다는 법 자극해서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권력 독점이다. 이런 소리는 나는 사법개혁 하자 이겁니다. 저도 대법관을 30명 증언하자고 제가 국회에서 맨 먼저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오늘은 아니지 않냐. 그게 정치를 선후완급을 가려서 하는 게 좋다. 그 취임 선서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까지 하고 내려가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악수를 했는데 네. 그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일 본회의 소집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내일 본회의 소집하는 거예요. 그 법을 위해서. 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은 안 되고 검찰, 법조 3년, 검찰, 법원, 변호사 다 개혁해야 돼요. 제일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선후완급이 있고 좀 대화가 필요하지 않냐. 5년 임기인데 오늘 다 모든 것을 하려면은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은 하지만은 그래서 사회 대개혁을 해야 돼요. 이채양명주 하자가잖아요. 아니 내란 특검 안 해서 되겠어요? 아니 한덕수 전 총리가 자기한테 정치 보복한다고? 한덕수 전 총리는 정치 보복할 대상도 못 되는 사람이에요. 내란에 관계돼 있으니까 조사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경찰 조사 받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큰 소리 치냐고요. 이것은 이채양명주는 해야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국민과 함께 하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번에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습니까? 역사가 국민이 당선시켜준 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고 같거든요. 그때 기자들도 제가- 많이 물었어요. 네. 예. 사법개혁, 검찰개혁, 뭐 대법원 개혁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부터 가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민생 경제가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의원님하고 같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원내에서 강경세력들이 있고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한 우리 민주당 강경 당원들도 엄청나게 저한테 항의할 거예요. 또 문자 폭탄 올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네. 금년에 83입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 말은 해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것 아니에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같은 무서운 분도 할 말 다 했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후 완급을 가리자. 그리고 더 많은 설득과 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김재경 기자도 앞서서 뭐 중도 우클릭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도 고려를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박지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박지원님의 바람과 국회 상황은 좀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오늘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 이렇게 글을 남기고 이제 법사위 소위 소집하고 내일 어쨌든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법원 조직법 같은 경우 개정안 같은 경우는 오늘 법사위 처리하고 그래서 내일 본회의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지금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내일 일단 6월 5일 본회의가 열리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은 아마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하실 때 보면 특검법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당연히 해요. 예. 그러니까 그 특검법을 하는 것과 사법개혁, 검찰개혁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다. 같이 해야 되는데 함께 해야죠. 그렇지만은 사법개혁에 대해서 특히 대법원장 탄핵이나 또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일 먼저 법사위에서 제가 주장했다니까요. 그렇지만은 조금 이견이 있으니까 좀 더 대화해보자. 우리 정청래 위원장은 세게 밀고 나가죠. 그러니까 저 법사위 가면 또 야단 맞겠죠. 그러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할 말 해야죠. 이게 윤석열 정부 같으면은 저도 하자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이재명 정부예요. 민주당 정부예요. 그 민주당은 DNA가요. 권력에 저항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에 순종하는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이 따라다니잖아요.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 여당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회와 협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 취임을 했는데 내일 당장 좀 삐걱거리는 모습이 있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삐걱거리. 네. 저 정당은 조용하면 안 됩니다. 좀 소리가 나야 돼요. 응? 소리가 나야 돼. 그래서 이러한 얘기도 설사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면은 저도 찬성 표결을 해요. 왜? 당론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 같은 이견도 있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제가 주장하면은 저는 좀 한번 제동이 좀 걸릴 것이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하려고 그래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보내고 문자 안 보면은 텔레그램도 보내고 비서실장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잘 되게 해야죠. 그럼 여야 관계, 대통령과 야당 관계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보면요. 아까 우리 국회의원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87년 헌법이 개정을 했는데 왜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은 누더기 헌법을 개정했습니까? 사당 체제, 즉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때는 90%가 합의 처리를 했다. 법안이 제일 많이 한 거다. 그러나 그 법은
다 누더기법이다. 누더기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제일 좋은 민주주의인 거다. 그렇게 해서 또 잘못됐으면 또 고치고 하는데 혁명적 상황은 21세기는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을 얘기를 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이런 이견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냥 따라다니면 박지원이가 그래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따라다니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민생경제죠. 민생경제입니까? 그래서 먹사니즘, 찰사니즘이 나오잖아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우클릭을 해서 그 많은 모략과 음해를 받았지만은 국민이 선택해서 대통령 됐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우클릭하십시오. 스펙트럼이 넓은 게 정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아래로 클릭도 하시라고. 아래로 클릭해서 약자와 소외계층을 한꺼번에 보듬고 가자. 함께 가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가 잘 사는 대동세상을 부르짖는 것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대기업 재벌 위주로 가버리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중도 보수를 향해서 우클릭을 하더라도 아래로 클릭도 해서 소외계층과 약자를 함께 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1호 지시 업무가 뭐가 될 거냐 이런 네.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박 의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민생 경제에 그렇죠. 초점이 맞춰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오늘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즉시 비상경제대응 TF를 꾸리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이제 이 발언을 보면은 지금 민생 경제가 가장 취약한 지점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대선이 잘사니즘, 먹사니즘 이렇게 이제 모토로 나왔었잖아요. 3년 전의 대선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자 때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외쳤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기본소득, 뭐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런 기본 시리즈를 가지고 서민들이나 좀 사회 약자를 이제 겨냥을 한 선거운동을 펼쳤다면 이번에는 사실 성장과 통합이 주요 모토잖아요. 진짜 대한민국. 이런 것들은 과거의 모습보다는 상당히 우클릭돼 있고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들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성장과 통합을 외친 걸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망가진 민생 경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민생 경제가 많이 좀 침체가 됐었고,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외교나 국방이나 안보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국격 이런 것들이 내려가면서 냉정하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3년 전보다는 많이 안 좋아진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기본소득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소득도 민주연구원 이환자 원장이 해서 기본사회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예. 기본사회는 성장을 기초로 해서 복지, 민주주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효시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다. 이때부터 복지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해남한도 진도에서도 기본사회 교육을 시켜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1000명씩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국민으로서 기본사회를 지켜가는 거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관념을 버려야 돼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극단적 사고로 가면 안 된다. 지금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가장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보수가 아니에요. 극우로 가버린 것 아니에요. 윤석열 따라다닌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보세요. 죽은 이승만, 박정희 소환해서 이박수쿨. 언제 MB가 박근혜가 청계천으로 경상도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면 되겠어요? 도움이 거기에 안 됐다고 보세요?
일정한 도움은 됐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더 많죠. 손해가 더 많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낙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에 가까운 득표율을 올렸잖아요. 가장 큰 요인은 뭐였다라고 보십니까? 역시 내란이죠. 내란이었다. 내란 심판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내란 심판하자. 5.18을 경험했던 우리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윤여준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내 생애에 또 계엄을 경험하냐. 그래서 내가 아까 원형한 거예요. 어떻게 내 생애에 국회 롯텐다 호텔에서 취임식을 2번째 보냐.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런 거예요. 지금 로텐더홀 지금 화면에 이재명 대통령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전 국회 모습이네요. 예, 취임 선서를 할 때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로텐더홀에서 지금 취임 선서를 하는 그 모습인데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약식으로 간소하게 치러진 거잖아요. 그렇죠.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 설명을 들어보면 취임식이 아니고 취임 선서다라고 취임 선서. 얘기했죠. 네.